아홉 가지 트레이딩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홉 가지 좀 빨리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홉 가지 뭔가요? 모든 거는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송하는 내용의 제일 앞에 뭐 시그널 음악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제 타이틀이 정석 투자입니다. 정석 투자. 네. 우리 바둑 둘 때 하는 것도 정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을 내고 싶은 본능은 누구나 다 있는 거고요. 있죠. 당연히 저도 탐욕이 있고 또 떨어지면 계속 밑에만 보이고 올라갈 때는 맨날 위에만 보이기 때문에 그 탐욕과 공포를 저도 오갑니다. 네. 그러다 보면 명대로 못 살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자금으로 여유 있게 장기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투자인데요. 네.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적어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을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시려고 그러면 정말 객관화되어 있고 시장에 많은 경험을, 그걸 우린 데이터라 그러잖아요. 네. 경험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쓴맛, 단맛을 많이 보신 분, 그런 분하고 많은 조언을 얻어가면서 매매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되니까요.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스스로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할래. 그러면서 자기만의 경험이 쌓이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 9가지의 기준이 있다면 네. 자신만의 기준이 뭡니까? 제 기준은 저희 아버지예요. 제 기준은 저희 집사람이에요. 제 기준은 아빠예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만의 기준. 예.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테마주라든지 단기 급등주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선호하죠. 네.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자기만의 방식이 있느냐. 그 다음에 분명히 사고 나면 뭐든지 현물 주식은 사는 순간에 최소한 0.25%는 손해입니다. 팔 때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순간 손실이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물타기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네. 그다음에 그 물타기를 구분한 상태에서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스스로 작업을 해야 된다. 작동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그 자신만의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패턴이 생기면 이제 실력이 좀 늘어나는 과정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드디어 이 HTS 안에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내가 갖고 있는 방식을 받아들여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라딘의 램프처럼 주는 뭐 조건 검색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있죠.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다음에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불편해하거나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면 방법이 있죠.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런 원칙을 지킨 종목이 나오게끔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조금 부탁하면 누가 해줄 거예요, 그죠? 안 해줄라나? 저는 저한테 달라고 안 되고요. 누가 해주시나요? 네, 뭐 저희 한국증권TV에서 여러분들 채팅 통해서 또 궁금증 앞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가이드는 드립니다만, 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날 때마다 수업료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업료는 선생님한테 내야지 왜 시장에다가 또는 다른 분들한테 수업료를 내냐고요. 그렇죠. 네. 저는 선생님이라 표현이 아니라 저는 큐레이터입니다. 네. 이제 수업료 그만 내야죠, 여러분. 그렇죠? 자기만의 방식 유지하는가, 분할 매수와 몰타기는 다르다. 그리고 당사자 자신만의 패턴이 존재한다. 패턴을 존중하는가. 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9가지니까 더 있네요. 6가지 더 들어봐야 사실 되는데요. 굳이 번호를 매기면서 살 필요는 없는데요. 좀 어려운 철학책의 데카르트의 방법론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예단과 편견, 또 뭐 속단과 편견 뭐 이런 거를 좀 버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산 종목은 무조건 좋아 보여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그게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예, 빠지죠. 그래서 동반 뭐도 합니다. 네. 예, 뒷단은 얘기 안 하는 게 네. 동반 결혼한다고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동거를 하거나 그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거는 중장기 결혼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굳이 나쁘다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분석과 가치 분석을 통해서 그걸 믿고 10년, 20년,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농담 삼아서 큰일 저지르고 멀리 갔다가 한 10년 만에 돌아와서
내가 넣어둔 삼성전자 주식이 어디인지 몰라서 팔지도 못하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돼 효자가 돼 있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장기 투자를 할 거냐, 자기의 투자 기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이 종목을 고를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걸 골랐는지,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같이 갈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지 마라, 뭐 이런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단기 투자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대체 무슨 말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고른 종목에 대해서는 예단과 편견과 속단을 갖지 않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종목을 찍는 순간부터는 저거를 사야 되겠어 하는 순간부터는 계속 오르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맞아요. 예. 왜 그럴까요? 욕심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 호가창 보다 보면은 막 예. 아우 여기 사줘야 되는데 안 사지면은 예. 이렇게 호가를 높이면서도 내가 원하는 예. 호가보다 높이면 사게 그렇습니다. 되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보통 높은 가격이 사게 되죠, 당연히. 네.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은 자기 가격이 아니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아까 그 가격인데 하면서 후회를 하거나 잘못 봤다 이러면서 갑자기 내려갈 때는 아랫목만 보입니다. 네. 계속 아래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손절. 이렇게 되고 또 손절하고 나면 또 올라가면 또 이러면서 또 쫓아가고, 이걸 맞아요. 반복하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발값만 나가는 거죠. 수수료와 세금이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네, 수수료와 세금은 조용한 하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수료, 네. 세금 사는 순간 0.25%는 손실이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팔 나갈 때마다, 손 나갈 때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추격 매매에 대해서도 네, 좀 그 추격 매매 조금 전에 있으시더라고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단타의 영역에서는 추격 매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추격 매매를 안 하겠으면 할 수 있죠. 아까 피라미딩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확실하게 상승의 각이 잡힌 것들은 사고 나서 확인이 되면 좀 더 사고, 네. 또 올라가면 또 더 사고 하면서 내 볼륨을 키워나갈 수도 있는 것도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단타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트레이딩의 영역이고요. 그 기승전 수익이 나면 그것도 잘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만 알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위스퍼링이라 너만 알아 하는 순간에 제가 하는 순간에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격 매매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펜티스를 사용하실 때도 네. 아침 딱 시작하면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면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제보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 하는 가격을 제시를 해주니까 그걸 잘 감안을 해서 매매에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추격 매매는 단타 영역이고 로직 일탈 행위이다 얘기해 네. 주셨고요. 또 이동 평균선 저희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주셨는데. 예. 그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5일, 20일, 60일, 120일을 봅니다. 근데 조금 스윙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5일과 10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보는 부분들은 이 차트를 나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들 이걸 다 같이 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평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평균 단가가 이 가격이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거기가 바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저항의 힘으로 작동을 하고 가격의 힘이 떨어질 때는 지지의 힘으로 작동을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5일, 20일선만 보는 사람이 있지만 60일선과 21선의 이익이 크면 또 이게 5일선이 20일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천하무적이다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11선도 보고 어떨 때는 21선도 보고 하면서 그 종목에 맞는 이평선을 좀 찾는 노력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줌인, 줌아웃 이런 걸 좀 반복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넓혀서도 보고 좁혀서도 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예. 이동평균선 줌인, 줌아웃 반복하면서 기준 찾아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예. 또 개인 투자자 방향성으로 현물과 선물은 다르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현물은 아까 우리 조금 또 예안 들어가면 블렛이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근데 선물이나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고 난 다음에 싸게 사서 갚으면 된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주로 바이 앤 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물 투자와 다른 어떤 패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양봉 저가 매수와 음봉 저가 매수는 다른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선물 매매하고 같은 식으로 선물 매매는 어쨌든 옵션을 사든 팔든 간에 프리미엄을 받든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현물에서는
무조건 양봉에 사야 되는 거지만 양봉인 줄 알고 샀는데도 음봉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드린 거죠. 네, 그리고 9번째 트레이딩 기준이 시스템에 기반하여 기록을 남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 부분은 실제로는 HTS를 쓰시는 분들은 그 안에 대부분 일지가 남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의 종목 매매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수익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긴 하는데요. 네. 어떤 날 성공한 날이 있어요. 또는 크게 손실을 본 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면 그 기록이 나의 데이터, 나의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매매한 종목, 의미 있게 매매한 종목과 그때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를 기록을 남기는 것 또는 적 안 되면 날짜라도 해놓고 아 그때 이런 장이었어 막 대폭 나갈 때 내가 뭘 갖고 먹었지 뭐 이렇게 할 때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짜를 시스템은 이미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날짜라도 표시를 해서 나중에 참고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